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건강하게 보내셨을까요? 주말에 여기저기 산불 소식들이 있던데 부디 모두 안전하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벚꽃이 한창 피어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벚꽃을 즐기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하시는 틈틈이 바깥도 보시고 또 출퇴근길에 피어있는 벚꽃이라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31일 전후로 차익을 실현하는 매물 그리고 약식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들로 인해서 리플이 약 720원 정도에서 현재 약 677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약식 판결에 대한 기대를 한껏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 그 실망감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법원은 3월 31일에 대한 일정을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월 31일은 미국 법률가들이 예측하는 여러 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었고요. 약식 판결 일정이 오늘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2달이 걸릴지 현재로서는 예측만 난무할 뿐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다만 존디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보통 전문가 증언에 대한 판사의 판결을 내리고 나서 적어도 몇 달 안에는 약식 판결을 해왔던 만큼 리플 소송도 해당 수준을 밟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록 지금 67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지금부터 상반기에는 약식 판결 일정에 대한 기대로 리플의 가격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이 점에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디튼 변호사가 다시금 리플 XRP 약식 판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최상의 결론은 법원이 SEC를 질책하는 것인데요. 판사는 이미 SEC 변호인의 위선과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기 때문에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결론은 리플을 초기에 XRP를 투자 계약 형태로 제공했지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고 따라서 2차 판매 역시 증권 판매가 아니다 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존디튼 변호사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이야기할 때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디지털 코드일 뿐 증권일 수 없다. 이 디지털 코드를 어떻게 마케팅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투자 계약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만일에 투자 계약이라고 보이는 마케팅에 의한 판매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와 관계없이 2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XRP는 더더욱 증권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줄곧 해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두 번째 나온 결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나온 결론은 SEC와 리플의 약식 판결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각이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배심원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위 텍스트의 개념이 대법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가 이 약식 판결에 부담을 느낀다면 배심원 판단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존디튼 변호사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배심원 판단으로 가면 저는 리플의 법적인 논리나 상당수의 리플 홀더분들의 아미쿠스 브리핑들 그리고 다양한 업계에서의 리플을 위한 아미쿠스 브리핑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리플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나온 결론은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간주함에도 2차 판매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은 더 증폭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경우는 법원이 SEC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한편 XRP 자체나 2차 판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SEC에 유리한 판결이 비록 토레스 판사가 XRP 자체와 2차 판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리플에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면서 존디튼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그리고 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 설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전망을 한다고 하고요.
또 XRP 자체의 성격이나 2차 판매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 양측 중에서 누군가가 꼭 승소한다면 그건 리플이 될 것이다. SEC의 주장은 승소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3월 31일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판결이 나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독자분들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5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 그리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생각하시는 XRP의 가격이 있으실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구독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숨 고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사실 해당 소송에 있어서 리플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좋으니까, 리플 XRP 쓰임새가 많으니까 리플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간 상황에서는 증권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 근거에 따라서 베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유가증권을 해석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투자 계약이고, 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와 계약이 엔드로 결합되어야만 한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최근 대법원 판례도 리플에 유리한 내용들이 많았고, 텔레그램의 소송에서도 그램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존 디튼 변호사가 이야기할 때도 2차 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증권이라고 판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그리고 역사를 모두 버리고 과연 토레스 판사가 정부 기관이라고 SEC의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번에 판결이 바로 나오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약식 판결의 결과가 그래도 올해 안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결과의 내용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1분기 안에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여 개 이상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웹3 관련 기업들이 중국 본토, 싱가포르, 유럽 등지에서 홍콩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WSJ는 미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중심축이 홍콩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금융의 허브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허브로 떠오를 홍콩에 가까운 미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